3장 로리스턴 가든의 미스터리. 고백하건대 나는 홈즈의 추리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뛰어난 분석력에 대한 존경은 경이로울 정도로 커졌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놀라게 하려고 미리 꾸민 일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물론 홈즈가 그런 짓을 할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홈즈가 있는 쪽을 바라보니 그는 편지를 막 다 읽은 참이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길 때면 그렇듯이 텅 빈 눈빛으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떻게 추리한 거지? 내가 말을 걸었다. 추리라니? 신경질적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그 남자가 해병대 하사관이었다는 사실 말일세. 그럼 별것 아닌 문제에 답할 시간은 없네. 홈즈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하네. 자네가 내 사고의 흐름을 끊어버렸지만 말을 걸어줘서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자네는 그 남자가 해병대 하사관이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단 말인가? 그래, 전혀 몰랐어. 내겐 그 사실을 알아낸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알아채는 게 더 쉽다네. 누가 자네더러 2 더하기 2가 4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면 자네는 그게 옳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그걸 설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지 않겠나? 아까 그 남자는 길 건너편에 있었지만 이 손등에 크고 파란 닷 문신이 새겨진 게 보였다네. 이 닷 하면 바다가 딱 떠오르지. 그리고 행동에 군인다운 면이 있었고 이 군인들에게 흔한 구렛나룻도 기르고 있어서 해병대라는 걸 알았네. 게다가 조금 뻣뻣한 구석이 있었고 사람들을 지휘하는 듯한 분위기도 느꼈다네. 자네도 그 남자가 등을 꼿꼿하게 펴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은 봤겠지? 그 표정에는 차분하고 멋진 중년 남자의 느낌이 있었어.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 남자는 예전에 하사관이었다라는 결론을 낸 거지. 정말 대단하군. 나도 모르게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흔한 일이야. 홈즈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내가 눈에 띄게 놀라고 찬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금 전에 요즘은 제대로 된 범죄자가 없다고 말했지만 내가 틀린 것 같군. 이걸 좀 보게나. 그는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를 내밀었다. 세상에, 이거 엄청나군. 재빨리 읽고 나자 내 입에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흔히 일어나는 사건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 편지를 소리내서 읽어줄 수 있겠나? 홈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이 내가 홈즈에게 읽어준 편지의 내용이다. 셜록 홈즈 선생님, 어젯밤 브릭스턴과 외곽에 있는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순찰을 돌던 경찰이 어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는 원래 빈집이라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 보았죠.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가구 하나 없는 거실에서 옷차림이 훌륭한 신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시녹 제이 드레버라고 적힌 명함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를 당한 흔적은 없으며 사망 원인을 추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방에 혈흔이 남아 있었는데 시체에 상처도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왜 방에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정오가 되기 전에 사건이 벌어진 집으로 오신다면 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락해 주실 때까지 현장은 그대로 보존해 두겠습니다. 만약 오실 수 없다면 나중에 자세한 상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홈즈 선생님의 의견을 들려주신다면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토비어스 그렉슨. 그렉슨은 런던 경찰국에서 가장 똑똑한 형사라네. 그와 레스트레이드는 멍청한 형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들이지.
두 사람 모두 재빠르고 열정적이지만 무시무시할 정도로 틀에 박혀 있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 으르렁거린다네. 매춘부처럼 서로를 질투하고 있거든. 만약 두 사람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걸세. 홈즈가 느긋하게 험담이나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마차를 불러줄까? 아직 가겠다고 하지 않았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게으름뱅이거든.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 그렇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일세. 왜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사건 아니야? 이보게. 그래서 뭘 어쨌단 말인가? 사건을 해결해도 그 공은 전부 그렉슨이나 레스트레이드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게 뻔한데 내가 그저 고문탐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이야. 하지만 그 형사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나? 그건 맞아. 그렉슨은 내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나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자기 혀를 깨물어 버릴걸. 어쨌든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어. 나는 내 나름대로 수사할 생각이야. 단서는 못 찾아도 이 경찰들을 비웃어줄 수는 있겠지. 가세. 홈즈는 서둘러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무기력하던 모습을 지우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내게 말했다. 자네도 모자를 쓰게. 내가 같이 가도 괜찮겠나? 특별히 다른 일이 없다면? 잠시 후 우리는 브릭스턴가를 향해 질주하는 이륜마차에 타고 있었다. 안개가 희뿌옇고 흐린 아침이었다. 쭉 늘어선 집들의 지붕은 진흙투성이 거리를 그대로 비추듯이 진한 갈색 장막에 둘러싸여 있었다. 내 친구는 기분이 무척 좋아서 크레모나에서 만드는 바이올린의 이야기, 특히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아마티가에서 만든 바이올린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혼자 떠들어댔다. 반면에 나는 날씨도 음침할 뿐더러 우리를 기다리는 오싹한 사건 때문에 기분이 잠겨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악기에 대한 홈즈의 이야기를 끊어버렸다. 자네는 이번 사건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군. 홈즈가 대답했다. 아직 아무 자료도 없다네. 증거가 모이기도 전에 추리를 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판단에 선입견을 갖게 하니까. 나는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료는 곧 자네 손에 들어올 걸세. 여기가 브릭스턴 가고. 저게 그 문제의 집이로군. 그렇군. 마부, 마차를 세우게. 빈집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홈즈가 여기서 내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거기서부터 걸어갔다. 로리스턴 가든 3번지는 오싹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거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집 4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중 2집에는 사람이 살았고 나머지 2집은 비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빈집 중 한 집이었다. 커튼도 없이 창이 휑하니 늘어져 있어 을씨년스러웠다. 흐릿한 유리창 곳곳에는 임대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어서 마치 백내장에 걸린 듯했다. 길가와 집 사이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연약해 보이는 나무 몇 그루가 듬성듬성 서 있었다. 점토와 자갈로 만들어 놓은 듯한 누렇고 좁다란 길이 정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려서 주변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질퍽거렸다. 정원은 위에 나무 난간이 있고 높이는 90cm 정도 되는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건장한 경찰이 그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경찰 주위로 몇몇 구경꾼들이 모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들여다보려 했지만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 나는 셜록 홈즈가 현장으로 달려가 곧바로 그 괴이한 사건을 수사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 상황에서도 홈즈는 내겐 거드름에 가까워 보이는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걸었다. 그리고 멍하니 지면에 시선을 던지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맞은편에 있는 집과 목책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 집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걸었다. 아니, 길은 놓아두고 바로 옆에 자란 풀 위를 느릿느릿 걸으면서 계속 땅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는 2번 정도 멈춰섰는데 한 번은 싱긋 웃으며 기쁘다는 듯한 감탄사를 질렀다. 점토 위에는 발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으나 이미 그곳을 오간 경관들의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기에 나는 홈즈가 어떤 단서를 잡으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알아내리라고 확신했다. 현관 앞에서 우리는 키가 크고 얼굴이 희며 머리는 금발인 남자를 만났다. 손에 수첩을 들고 있던 그는 앞으로 뛰어나와 반가움을 표하듯이 내 친구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현장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기만 빼고 말이죠. 이 들소가 지나갔다고 해도 저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거요. 하지만 그렉슨 씨라면 분명히 저곳이 짓밟히기 전에 나름대로 조사는 해놓았겠죠? 홈즈가 손가락으로 정원의 좁다란 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집안에서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동료인 레스트레이드가 와서 그쪽은 그 친구에게 맡겼습니다만. 형사가 슬쩍 얼버무리자 홈즈는 내게 시선을 돌려 비꼬듯이 눈썹을 움직여보고는 다시 그에게 말했다. 당신과 레스트레이드가 함께 수사를 했으니 제3자가 알아낼 건 별로 없겠군요. 그렉스는 기쁜 듯이 손바닥을 비벼댔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폭 기묘한 사건이라 홈즈 선생님 취향에 맞을 겁니다. 혹시 여기에 마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니요. 레스트레이드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방 안을 보여주시죠. 홈즈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더니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렉스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홈즈의 뒤를 따랐다. 카펫도 없이 먼지가 수북한 나무 복도는 조금 떨어진 부엌까지 이어 있었다. 복도 양쪽에 방이 있었으며 그중 한쪽 방은 몇 주일 동안이나 문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았다. 다른 방은 식당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기묘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었다. 홈즈가 먼저 식당 안으로 발을 들였고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시체가 쓰러져 있던 곳의 공기가 내 기분도 울적하게 만들었다. 방은 넓고 정사각형 모양이었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더욱 넓게 느껴졌다. 요란스럽게 빛나는 싸구려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얼룩져 있었다. 벽지가 벗겨진 채 너덜거리는 곳도 있어 그 밑에 누런 회벽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기도 했다. 문 맞은편 쪽 벽 쪽에 지나치게 큰 난로가 있었는데 그 위에 하얀 인조 대리석으로 만든 장식장이 있어서 천박한 느낌이 들었다. 그 장식장 위로는 타다 남은 붉은 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창이 하나 있었지만 원체 지저분한 나머지 들어오는 햇빛마저 흐리멍덩했고 방 안의 모든 것들을 우울해 보이게 했으며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서 방 안이 더욱 뿌옇게 보였다. 그때 내 눈에는 바닥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시체만 들어온 까닭에 방의 풍경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한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빛바랜 천장을 텅 빈 눈으로 쳐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는 시체는 보기만 해도 오싹했다. 40서너쯤 돼 보이는 남자로 키는 보통이었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곱슬머리에 짧고 억센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나사지로 만든 질 좋은 프로코트, 조끼, 옅은색 바지 차림이었고 목 깃과 소매는 티끌 하나 없이 새하였다. 옆에는 깨끗하게 솔질한 실크 모자가 놓여 있었다. 시체는 양팔을 벌린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뒤틀린 두 다리를 보면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뻣뻣이 굳은 얼굴 위로 두려움이 질린 표정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건 여태껏 내가 사람들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증오의 표정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악귀 같은 얼굴은 좁은 이마, 못생긴 코, 앞으로 튀어나온 턱, 거기에 더해서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몸 때문에
원숭이나 유인원을 떠올리게 했다. 지금까지 여러 시체들을 보았지만 런던 교외의 큰 길가에 있는 이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집안에서 본 시체만큼 무시무시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내의 고통스러운 자세 때문에 더욱 강해졌다. 바짝 말라 족제비를 쏙 닮은 레스트레이드 형사가 문 주변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홈즈와 내게 인사했다. 이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겁니다. 나도 풋내기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에요. 뭐라도 단서를 찾았나? 그렉슨이 물었다. 아무것도. 레스트레이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셜록 홈즈는 시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분명히 시체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죠? 홈즈는 사방에 무수히 튀어 이미 굳어버린 수많은 혈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틀림없습니다. 두 형사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건 다른 사람의 피로군요. 이게 살인사건이라면 아마도 살인범의 피겠죠? 1834년에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일어난 반 얀센 살인사건이 생각나는군요. 그 사건 기억합니까, 그렉슨? 아니요. 그 사건 기록을 꼭 읽어봐야 합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예전에 한 번은 벌어진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홈즈는 민첩한 손놀림으로 시체를 만져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옷단추를 들춰보기도 했다. 그 사이 그의 눈에는 전에 보였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멍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너무나도 빨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세히 살펴본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홈즈는 시체의 입냄새를 맡아본 뒤 에나멜 가죽으로 만든 구두 밑창을 확인했다. 누가 시체를 옮기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홈즈가 물었다. 조사에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제 조사는 다 했으니 영안실로 옮겨도 좋습니다. 그렉스는 들것과 장정 네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그가 손짓을 하자 그들이 방으로 들어왔고 시체는 들것으로 옮겨졌다. 사람들이 시체를 들어 올리자 반지 하나가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레스트레이드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다 소리쳤다. 여자가 있었군. 이건 여자가 끼는 결혼반지잖아. 레스트레이드는 이렇게 외치더니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밀었다. 우리는 그를 둘러싸고 반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것은 한때 어느 여자의 손가락에 끼어 있었을 결혼 반지가 틀림없었다. 그렉슨이 입을 열었다. 이거 안 그래도 복잡한 사건이 더 복잡해졌구먼. 반지 덕분에 더 간단해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반지를 들여다봤자 일은 풀리지 않아요. 시체의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홈즈의 말이 끝나자 그렉스는 계단 가장 아래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물건들을 가리켰다. 이게 전부입니다. 런던 바로드사 제품으로는 제조번호는 97163인 금시계 하나, 엘버트형 시계줄도 있는데 꽤 무거운 걸로 봐서 도금은 아닙니다. 비밀 결사단체인 프리메이슨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도 하나, 불도그 얼굴 모양의 눈은 루비로 된 넥타이핀도 있고요. 러시아 가죽으로 만든 명함집도 있었어요. 그 안에 클리브랜드시 이녹 제이 드레버라는 명함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셔츠에 새겨진 머리 글자 E, J, D와도 일치합니다. 지갑은 없었지만 7파운드 13실링을 잔돈으로 갖고 있더군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포켓판이 한 권 있었는데 면지 부분에 조셉 스테커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밖에 편지가 두 통 나왔습니다. 하나는 E.J. 드레버에게, 또 하나는 조셉 스테거슨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뭡니까? 스트랜드가에 있는 아메리칸 환전소입니다. 편지를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기온 선박회사에서 보낸 편지로 리버풀 항을 출발하는 배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뉴욕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스테거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해 봤겠죠? 곧바로 조사했습니다. 모든 신문에 광고를 냈고 아메리칸 환전소로 부하를 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렉슨이 대답했다. 클리블랜드시에도 연락을 해봤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사건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묻지는 않았나요? 스탠거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밖에 또 이 사건에 열쇠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전보를 보낼 생각은 없으신지요? 궁금한 건 전부 물어보았습니다. 그렉슨이 발끈하며 대답했다. 셜록 홈즈가 껄껄 웃으며 다른 말을 하려는데 우리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식당에 남아있던 레스트레이드가 모습을 나타냈다. 득이양양한 그는 얼굴 가득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비벼댔다. 그렉슨,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네. 내가 식당 벽을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키가 자그마한 형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는 동료보다 한 점 먼저 따냈다는 기쁨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이쪽입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젠걸음으로 식당으로 향했다. 오싹한 시체를 치운 그곳은 아까보다 조금은 더 밝아진 느낌이었다. 자, 거기 서 보세요. 레스트레이드는 부츠 바닥에 성냥을 그어 불을 붙여 벽을 비추고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저걸 보십시오. 조금 전에 벽지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레스트레이드가 성냥불을 비추며 가리킨 방구석의 벽은 잔뜩 벗겨져서 누런 회벽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핏빛으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 RACHE. 레스트레이드 형사는 사회자가 공연을 진행하는 듯한 어투로 소리쳤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두운 방구석에 있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도 이런 곳까지는 조사하려 들지 않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를 범인이 자기 피로 쓴 것입니다. 여기 피가 벽을 타고 흘러내린 거를 보세요. 어쨌든 이로써 이 남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없어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살인자는 어째서 이런 방구석에 이런 글자를 적어 놓았을까요? 제가 말해보죠. 이 난로위 장식장에 있는 요 초를 보세요. 범행 당시에는 불이 켜져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이곳은 지금처럼 어둡기는커녕 매우 밝은 장소였을 겁니다. 자네가 발견했다는 이게 그럼 지금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건가? 그렉슨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은 레이첼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쓰기 전에 방해를 받은 걸세. 잘 기억해두게. 사건이 해결될 쯤이면 자네도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니까. 셜록 홈즈 선생님, 마음껏 비웃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내 친구는 자기가 터뜨린 웃음보 때문에 기분이 상한 자그마한 남자에게 사과했다. 이거 실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발견했으니 큰 공을 세운 게 맞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그건 어젯밤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난 여태 이 방을 둘러볼 시간이 없었으니 괜찮다면 지금부터 조사를 좀 해보죠. 그렇게 말하면서 홈즈는 주머니에서 커다랗고 둥근 돋보기와 줄자를 꺼냈다. 그것들을 들고 그는 조용히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때때로 멈춰서기도 했고 무릎을 꿇고 앉기도 했다가 바닥에 엎드리기까지 했다.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홈즈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왜냐하면 그는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때때로 일이 풀렸는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잘 훈련된 순종 폭사운드가 잃어버린 사냥감 냄새를 맡기 위해 맹렬하게 숲을 헤치고 다니는 모습을 떠올렸다. 홈즈는 줄자를 이용하여 내 눈에는 전혀 띄지 않는 흔적과 흔적 사이의 거리를 신중하게 측정하며 20분 정도 조사를 계속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벽에 줄자를 가져다 대보기도 했고 한 번은 바닥에 얇게 쌓여있는 회색 먼지를 조심스럽게 모아서 봉투에 넣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벽면에 적힌 글자를 돋보기로 하나씩 세심하게 관찰했고 그것이 끝나자 이내 만족스러운 듯 줄자와 돋보기를 주머니에 넣고 미소를 지었다. 천재란 모든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이라고 하죠. 형편없는 정의이긴 하지만 탐정에게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아마추어 탐정이 조사하는 모습을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호기심은 감추지 못했다. 홈즈의 행동은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확실하고 실용적인 목표를 향해 있었다. 나도 깨닫기 시작한 이 사실을 두 형사는 전혀 모르는 듯했다. 이 사건에 대해 홈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내가 여러분을 돕는다면 당신들의 공을 앗아갈지도 모릅니다. 형사님 두 분이 그렇게 훌륭히 조사했으니 굳이 내가 방해해선 안 되겠죠? 나중에 수사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 기꺼이 협력하죠. 그건 그렇고 시체를 발견한 경찰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경찰의 이름과 주소를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홈즈의 말에는 빈정대는 기색이 역력했다. 레스트레이드는 수첩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존 랜스입니다. 지금은 비번이니 집에 있겠죠? 캐닝턴 파크 게이트의 오들리 코드 46번지입니다. 홈즈는 수첩에 주소를 받아 적었다. 의사 선생, 같이 가서 그를 만나보세. 두 분께는 이 사건을 푸는데 참고가 될 만한 걸 하나 알려드리죠. 홈즈는 두 형사를 향해 몸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이건 살인사건이고 범인은 중년 남자입니다. 범인의 신장은 180cm가 넘고 키에 비해서는 발이 작은데 끝이 각진 싸구려 부츠를 신었습니다. 담배는 인도산 트리치노폴리 잎담배를 피우고요. 범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륜마차를 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 말은 오른쪽 앞발에만 3편자를 박았고 나머지는 낡은 것입니다. 범인의 얼굴은 붉고 오른손 손톱은 꽤 길 겁니다. 단서 몇 개에 불과하지만 실마리 정도는 되겠죠?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실실 웃어 보였다. 살인사건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저지른 겁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독살입니다. 홈즈는 쌀쌀맞게 대답하고는 발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다. 하나 더 있군요, 레스트레이드. 라헤는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레이첼이라는 여자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홈즈는 형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방 먹이고 문 밖으로 사라졌고 그의 뒤에는 두 경쟁자가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다.